왜 내 집은 편입이 되지 않았냐. 보셔서 아시다시피 발표 후에 건설단체 총연합회 쪽에서도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간 쪽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호응이 높다라는 점에서 좋은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신뢰하면 이제 저렴한 양질의 주택 나오는 겁니까?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넘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후랭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승현 사무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승현 사무관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2달 정도 만에 지금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방안 1차 후보지 21곳을 선정을 했거든요. 되게 좀 속도감이 있다, 빠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 이후에 그간의 추진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책을 2월 4일 날 발표를 했고, 보셔서 아시다시피 발표 후에 건설단체 총연합회 쪽에서도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간 쪽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부동산개발협회나 한국주택협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나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과 후속 조치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되는지 의견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사업 후보지를 발굴을 하는 게 후속 조치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이나 예컨대 서울, 경기, 그리고 6대 광역시 등 지자체 등과도 계속 소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만들어가면서도 후보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좀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2월 4일 대책 이후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1차적인 결실로 3월 31일 날 1차 후보지 선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게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입니다. 아까 그 민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희가 대책 발표 후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사업 착수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신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신청들도 있었고, 사업이나 개발,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의 고밀 이용을 통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 애로사항들인 거거든요. 예컨대 정비 사업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 첨예한 갈등은 항상 있는 거고, 이 주민 간의 갈등이 왜 있냐, 원하는 만큼 사업 수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나는 여기서 상업, 그 가게 운영 잘 하고 있는데 영세 세입자들 어디로 이주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첨예한 그 개발의 이면에 존재해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공공이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민간에서 개발을 하던, 민간에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나중에 이 사업 시행까지 전부 다 하는 거를 공공이 다 하겠다, 이제 민간에서 손을 떼라,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거든요. 일반화시키긴 어렵겠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기존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건설하는 이런 체계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시행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고, 그 결실이 이번에 1단계나마 후보지가 첫 번째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호응이 높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좋은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툭 던진 질문을 엄청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너무 두서가 없지 않나요? 좋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후보지 지금 보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형을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먼저 발표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없다라는 의미는 그 대상지들은 분명히 있는데 점일 저이용되고 있어서 고밀 이용을 통해서 주택 공급에 활용될 부지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지역에 마땅한 사업 수단이 없어서 사업이 되고 있지 않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구역 경계도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안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낙후화되고 노후화되어 가는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서 모여서 여기를 사업을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그리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뭔가 추진 주체가 없어서 사업의 의향을 표기하기 어려웠던 지역, 그리고 어떤 신규 사업임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제시할 수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 해당 사업 유형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등에서 우리에게 이 지역은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접수한 데들이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후보지 발표했는데 3월 30일 날 발표한 1차 후보지는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선정이 된 건가요? 해당 이 대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뭐 공급 유관 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회와 그리고 실제 그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서울 25개구 그리고 인천, 경기 외에 뭐 기타 지방 5대 광역시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지역의 사업지를 발굴해달라라는 협의를 계속적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지들도 있었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 절차가 2월 초부터 시작해서 뭐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수된 지역들 중에서 빨리 접수가 된 데들 먼저 당연히 검토가 시작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의 뭐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역들 그런 곳들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해서 총 전체 서울 25개구 중에 4개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노후도 체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노후도는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필요한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법안은 발의되어 있는데 그 발의된 법안들이 나중에 이제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들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노후도들이 특정되어서 들어갈 텐데 뭐 예컨대 노후도가 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 과반 이상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별로 입지별로 차등을 둬서 정할 수 있도록 약간의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후도가 되게 궁금했는데 궁금한 점이 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됩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검증이 된 상태고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선은 10% 동의를 받게 되면 그걸 토대로 사업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뭐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지역의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그 예정지구 지정 신청의 절차는 제도가 완비된 7월경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예정지구 지정이 신청이 되면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민 동의를 더 많이 받아서 본지구 지정까지 절차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직 픽스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의 그 주민들의 반응은 좀 대략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다양한 반응들이 원체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저희한테 들어오는 최근의 민원 중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내 집은 편입이 되지 않았냐? 이 경계 안에 왜 나도 충분히 낙후되어 있고 개량할 필요가 있는데 왜 나는 대상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이번에 우리가 선정을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떤 그 주택 공급을 하는 하나의 사업 유형을 만든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단계로 뭐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정된 지역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이해도들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뭐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를 전제하에 주민들께서 이 지역에선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사업을 만들어서 제안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의 사업 착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분들께는 답변이 나가고 있고요. 막 급하게 막 서둘러서 막 할 그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뭐 모든 정책들이 그렇듯이 초반에 어떤 제도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질 때 선도 지역으로 가는 거는 사실 장점이 없지 않아 있죠,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을 대책 발표회에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었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작동이 가능한지를 보여야 되니까 저희가 그간 검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컨대 토지주 수익률을 높여줘서 토지주 등에 대한 동의를 끌어올리고 거기에 그 와중에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이유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지원 체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었듯이 그 제도가 작동 가능한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주 등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최대 한도로 부여를 하는 거를 1순위로 삼고 있어요.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개인에게 10에서 30%포인트의 수익률 향상을 가져다 드리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했는데 신축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 우선 입주하게 될 주택의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기존의 종전주택에 대한 가액 거기에다가 신규 주택에 대한 가액의 차액만큼을 어차피 분담금으로 내실 텐데 그러면 그 신규 주택을 이분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낮춰준다면 이분은 저렴한 가격에 신축 주택에 입주를 하시면서 기존 시세보다도 차액이 바로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기존 종전자산 가액 대비 수익률이 계산이 될 거고 그 수익률을
30%포인트까지 높여드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 네, 투기 수요가 붙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차단할 생각이신지. 이게 저희가 그 신규 사업 대책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이 사업에는 분명한 혜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 등에게 확실한 이익을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그 자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수요가 당연히 유입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급 방안 2월 4일 날 발표를 하면서 추격 매수자 또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투기 수요들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토지주 등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1차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 1차 후보지에 대해서 요즘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뭐 가격이나 거래량 그리고 시장 동향이랑 이상 특이 거래 유무들을 1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어요. 검토 결과 당연히 뭐 이런 특이 사항들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본지구 지정이 되기 전 단계인데 본지구 지정을 하기 앞 단계인 예정지구 지정, 실제로 법률상 지정 행위죠. 그 예정지구 지정하는 시점에는 지금 한 1차적인 조사보다도 훨씬 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투기 양상 그리고 과열 조짐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면 해당 지구의 사업 취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단단하게 준비해야죠. 지금 뭐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관님께서 엄청 답변을 가감없이 다 지금 솔직하게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편집된 거를 보시고 네, 편집된 걸 보겠습니다. 보시고 해주시는데 사실 여기에 조금 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제가 모아봤거든요.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 발표하고 나서 지금 한 2달 만에 1차 후보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 속도가. 저희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좀 더 빨리 하고 싶지만 더 빨리 하지 못해 아쉽다예요. 왜냐하면은 공급 대책이라는 게 사실 적시에, 적기에, 적재장소에 공급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공급 대책에 뭐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중에 하나가 시차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저희로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보기에는 좀 너무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뭐 전체 지역을 전부 다 한 번에 검토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가 계속 있을 건데 빨리빨리 검토된 데들은 빨리빨리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 말씀하신 의견 수렴이나 뭐 보다 면밀한 사업 분석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 당연히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책을 발표를 2월 4일 날 했죠. 그래서 2월 1주 이후에 실제로 가격이나 거래량 그리고 뭐 매물이나 매수 심리 등 여러 시장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향을 가리켜 가고 있어요. 이런 시장 분위기 하에 우리가 이번 대책의 발표 취지 자체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뭐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데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조금씩 보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할 이유는 없다. 멋집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토지주 동의 요건, 아까 동의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요건이 10%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동의율이 너무 낮지 않냐? 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토지주 동의 10%라는 의미는 토지주가 10% 동의하면은 이 사업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의견 묻지 않고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주민의 의견에 대한 수렴 없이 공공의 행위들을 진행을 하는 지역에 대한 뭐 지구지정 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10%예요.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예정지구 지정 후에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10%는 그 앞단에 있는 하나의 허들인 거고 이후에 실제 사업의 동의는 주민의 3분의 2 결코 최종 동의에서 그만큼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낮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질문인데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3분의 1 정도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율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게 사업의 최소 요건이긴 하지만 3분의 2 동의가 있고 실제로 33%가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사업이 실제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참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80%, 90% 이상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하실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마련을 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내야 될 분담금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는 기존에 여기에 잘 거주하고 있고 현재 뭐 주거 상황이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나는 이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민간 개발 사업에서 지원하기 힘든 한계점이거든요.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만큼은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충분한 보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공공이 나서서 필요한 지원들을 해주겠다라는 장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통해서 비록 3분의 2 동의로 사업이 가지만 80% 90% 이상 주민들이 대다수가 동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주민들의 필요 사항들을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2월 4일 이후 발표 이후에 빌라를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현금 청산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정확히 말하면 현금 청산이 아니라 현금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받으시고 뭐 수용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 구조인데, 네. 이건 사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기 방지 대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뭐 신규 개발을 노리는 투기수의 유입을 분명히 억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득이 보장되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지, 뭐 강제로 뭐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서울 지역이 좀 많았잖아요. 혹시 지방 후보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들어온 지방자치단체, 뭐 자치구 이런 데들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 지방에서도 분명히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신 지방 후보지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해당 사업이 필요한 입지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해 나갈 거고, 이번에 3월 31일 날 1차적으로 선도 후보지를 발표를 했고, 뭐 4월 중에 한 번 더 2차적으로 할 거고, 5월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중에는 저희가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후보지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탑다운 방식의 트랙이 하나 있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트랙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중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공모 절차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민감한 질문 몇 가지 있습니다. 네. 3080 플러스 요 정책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6천 호가 이게 가능한 거냐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집값 안정에도 또 이게 도움이 되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하다. 네.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 83만 호 중에 그 신규 택지가 25만 호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뭐 해당 택지는 조만간 곧 발표가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이런 신규 사업을 통해서 47만 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47만 호는 그 지역의 입지, 조건, 뭐 여러 기타 사항들을 넣어서 공간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가용지를 도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도출된 가용지들 중에서 기타 기존의 사업들 대비 주민들의 기대 참여율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 참여율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토지주 등에게 주는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각종 지원 장치들을 감안을 하면은 해당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지는 충분하고, 뭐 해당 물량의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서 발표 후에 2달여가 지났잖아요. 예. 그 한 2달여 만에 거의 주민들이나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문의, 컨설팅은 한 800여 건, 거의 900여 건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통해, 그리고 주민들 통해 접수된 사업 후보지만 이미 360곳이 넘었어요. 근데 이 360곳에서 전부 다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만 해도 이미 34만 호가 넘을 거거든요. 계략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34, 5만 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2달 만에 이미 후보지가 이 정도가 됐고, 저희가 생각했던 가용 분석지 물량도 충분한 거를 감안하면 이 주택 공급 물량의 실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사업 유형도 작동이 가능함이 점점 더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생각한 건데, 이번에 공급 계획, 공급 대책의 물량이 사실 압도적인 물량이잖아요. 기존에 이만큼 공급을 발표한 적도 사실 손에 꼽고, 그래서 이런 압도적 물량에 차질 없이 이행되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후속 절차들 이제 후보지들이 발표가 됐고 주민들께서 접수하고 사업의 의향들이 높은 이 와중에 그럼 계속적으로 도심 지역 안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진정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어려운 자리인데 좀 불편한 질문도 있으셨을 텐데 아닙니다. 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정책 얘기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이런 주택 공급 방안 관련한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게 된다면 도심 지역에 그리고 그 국민들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하시고 지지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과 사업 착수 그리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면 이제 저렴한 양질의 주택 나오는 겁니까?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넘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후보지 발표가 계속 남아있다고 하니 네, 뭐 사무관님이 또 나오실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또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